제가 발표할 주제는 위믹스 그리고 위메이드 청사진 엿보기입니다. 주제가 다소 거창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위믹스와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위믹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메이드라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코인입니다. 앞서서 꺼우님 발표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코인이랑 암호화폐가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코인이 암호화폐인가? 암호화폐랑 코인이랑 혼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라는 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코인으로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우선 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 생태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화폐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동전이나 지폐처럼 실체가 있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처럼 현금으로 충전도 가능하고 다시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화폐를 의미를 합니다. 가상화폐는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고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네이버 웹툰의 쿠키, 미르포의 골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적용 법규가 없고 비금융기관에서 발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와의 차이점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화폐 생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가상화폐, 암호화폐 모두 디지털 통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통화, 전자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헷갈려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가상의 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 코인이 아니라 그 코인이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으나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은 이게 뭐지라고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현금적인 성격이나 기술적 성격, NFT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랑 코인이랑 혼용돼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형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당장 현실에서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코인인데 꺼웅님 발표에서 나왔던 다날의 페이코인 정도를 생각하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고 기술형 암호화폐는 어떤 프로젝트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펀딩을 하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웹 3.0이나 저장성, DAO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제 NFT형 암호화폐인데요. 이 NFT 같은 경우는 코인 자체나 아니면 전자상의 거래를 위해서 생성된 코인이고 쉽게는 게임 코인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위 분류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만 조금 작성을 한 거고 꺼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만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코인의 실체가 없는 것도 알겠고 어떤 분류랑 어떤 프로젝트에서 구동되는 건지 또 알겠어요. 근데 투자까지 이어지기가 되게 망설여져요. 그 이유가 투자를 위해서 하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발행량이나 발행처, 시총, 주요 거래소, 현재 가격, 거래량, 거래 내역, 각종 기사, 코인백서, SNS 등 같은 거를 접해도 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꺼웅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인에 대한 백서가 너무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이 백서 자체에 적힌 내용을 소명하거나 뭐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거를 받는 거래소에서도 검열이나 확인 같은 거를 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가 백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백서 안에서는 코인이랑 코인이 속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고 발행사가 왜 이 코인을 발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서는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할 내용이 약간 백서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백서를 보고 나서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백서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본 화면은 코인마켓이랑 쟁글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초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코인명과 심볼 모두 위믹스로 동일하고 발행사는 위메이드 트리라고 적혀 있지만 위메이드 트리가 위메이드에 흡수된 건 모두 다 아실 거고 위믹스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는 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는 클레이트 기반이지만 클레이튼이 단계에는 위믹스가 너무 커진 상태라서 위메이드 트리와 카카오의 그라운드 S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넷 개발 상태가 아직은 테스트 런치 상태인데요. 이 단계를 좀 설명을 하자면 메인넷으로 가기 전에 오류나 기능을 점검하는 단계고 나중에 이 메인넷으로 작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꺼왕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메인넷은 실제로 위믹스를 이용을 해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또는 생태계를 작동시키겠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의 최초 발행량은 10억 개이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위믹스의 양은 최초 발행량의 약 12%로 추정되고 있어요. 나머지 88%는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개발팀에 보상을 하거나 마케팅 등에 사용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믹스가 거래되고 있는 코인 거래소는 빗썸, 코빗, 게이트.io, ZT, 엘베크, 바이비트, 비트포렉스, 코빗 등 약 9개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거래소는 9개가 아니죠. 이 화면이 코인마켓이랑 쟁글이 모두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는 화면이라서 우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님이 앞으로 상위 50위 글로벌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하는 것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믹스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하면서 가격의 상승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믹스의 기초적인 프로필을 살펴보았고 위믹스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을 융합한 형태입니다. 게임마다 프라이빗 체인이 존재를 하고 이 프라이빗 체인은 다시 브릿지 체인과 연결이 됩니다. 이 브릿지 체인은 다시 퍼블릭 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체인은 블록과 블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블록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게임별로 체인이 연결되면서 게임 내 아이템과 자산을 경계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는 게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투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믹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위메이드가 만든 플랫폼을 이용을 하려면 위믹스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은 앞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도식화해 둔 건데요.
게임이 블록체인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유저에게 보상으로 이어지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식으로 게임 내 아이템과 자산을 공유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르포에서 아이템을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열심히 돈을 투자를 하고 강화도 하고 무진장애를 쓴 아이템을 하나 생겼어요. 근데 미르포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태껏 쓴 돈과 시간과 노력이 너무 무의미해지겠죠. 그럼 해당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미르포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크립토르나로드에서 쓸 수 있고 열혈 강화나 다른 게임에서도 쓸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강화해서 획득한 스킬 일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돈과 노력이 의미가 있어지죠. 이걸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이메이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뭘 하려는지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과 게임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개발 시간 그리고 노력 대비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게임 하나를 만드는데 스토리, 비주얼, 모션, 아이템, 미션, 경제 등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통은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데 3년 정도가 필요하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 게임을 소비하는 속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클리어하는 속도 이게 3개월도 안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 그 시간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한국형 레벨이 있어야 된다. 한국형 난이도가 따로 책정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게임 소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선 이렇게 소비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개발자는 유저를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나 미션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이 새로 추가되는 콘텐츠가 기존에 출시된 게임의 스토리나 성격, 컨셉이란 테두리에 갇히기 때문에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콘텐츠의 양으로 승부를 하게 되고 게임이 무거워집니다. 운영도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서서히 유저들이 흥미를 잃게 되고 이탈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서비스 폐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게임 산업이 이런 사이클 때문에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 산업 학회에서도 매번 이거와 관련된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키기 위한 리메이드만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메이드는 게임 내 자산을 공유를 하고 확산하는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게임 자산이 공유되고 확산이 되니까 게임 간의 경제 시스템도 공유가 되고 선순환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애착도 생길 거고 새로운 흥미와 재미도 생길 거예요. 이러면서 다양한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 그룹은 하나의 관심사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그룹과 별개로 개인도 하나의 공략법이나 족보 등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겠죠.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코인과 게임 토큰 그리고 게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코인은 위믹스가 될 거고 게임 토큰은 각 게임에 해당하는 재화, 즉 드레이코 같은 게 될 거고 게이트는 게임 안의 자산을 이동시켜줄 장치, 그러니까 월렛이나 옥션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위믹스 경제 생태계는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각 게임에서 발생한 토큰은 덱스로 연결이 되고 덱스 안에서는 위믹스 크레딧으로 교환을 하고 위믹스 크레딧은 다시 월렛에서 위믹스로 교환이 됩니다.
위믹스는 다시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이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서 내에서는 게임마다 토큰을 만드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2, 3년의 개발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 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현실 속 물질화 세계를 특정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까지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죠. 메타버스가 위미스 플랫폼에 들어온 게임 중에 하나이고 게임 내에서 자산, 그러니까 토큰 같은 거를 매개체 위믹스를 이용을 해서 현실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 이게 바로 P2E 개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위믹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볼게요. 위믹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 월렛, 아이템 교환, 미들웨어 역할, 낮은 진입 장벽과 UX 제공, 광고, SNS 네트워크, 운영, 관리,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해당 서비스들을 보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믹스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대표님이 위믹스를 소개를 할 때 게임 내 기축 통화가 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의미가 되게 허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종류의 게임마다 하나의 게임 토큰을 갖습니다. 해당 게임 토큰은 해당 게임 내에서 경제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럼 이 게임 토큰들은 각각의 가치가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이 가치를 뭔가 하나의 통일된 잣대로 그걸 재야 되는데 환율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가치가 다른 토큰들이 여러 개니까 이거를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일 토큰으로 이루어진 게임이나 경제 시스템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어렵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미스라는 매개체를 사용하면 게임 토큰들이 위미스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 생태계로도 침투가 가능을 해요. 위미스만 들고 있으면 초기 자본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게임 토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보장이 될 거고 다양한 게임 토큰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위믹스를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위믹스는 거래를 한다거나 구매, 이익 실현, 클라우드 펀딩,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위믹스 백서는 거의 모든 내용을 보셨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드맵인데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꾸준히 위믹스 위에 게임을 올려놓았고 지금 박스 쳐져 있는 아쿠아 토르나도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에 공개가 되기로 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출시가 임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모두의 바람에 의해서 토르나도가 연일 상승 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메이드가 많은 게임 기업과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협업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어떤 게임들이 등장할지가 기대되는 장표입니다. 위믹스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좀 본 것 같으니까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트리랑 위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 일부를 따왔는데요. 게임 회사답게 게임이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곳과 협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솔직히 청사진을 엿보기는 부족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게 어떤 회사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회사랑 협업하는 걸 살펴보기 전에 위메이드 안에서 어떤 자회사랑 어떻게 엮여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곳의 기업이 얽혀 있고요. 이 회사들 성격을 굳이 나눠보자면 게임과 IP, 비주얼, 엔터, 블록체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사업 영역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앞장의 자회사에서 위메이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살짝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사업 영역도 보면은 요즘 핫하다는 거는 다 있어요. 게임,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NFT, 그리고 투자까지. 여기서 투자 같은 경우는 게임과 I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하네요. 앞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위메이드도 메타버스 하겠다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보시죠. 위메이드의 메타버스 사업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실 세계를 투영하거나 확장하는 독립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갖춘 세계. 메타버스 구축을 대비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데요. 지금 해당 그림은 제가 기사나 SNS 그리고 위메이드 네트워크 홈페이지나 쟁글 등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회사도 있고 내용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 너무 나열하니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섹터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게임과 콘텐츠, 현실의 재화와 가상의 재화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거래소, 그리고 가상 자산을 이용한 투자와 부동산, 아트테크, NFT 등을 다루는 섹터가 있고 현실 확장형 메타버스를 위한 섹터가 또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을 보완을 해주고 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과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대표님이 자꾸 후에 2, 3년 더 앞서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조금 메타버스나 이런 거 이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메타버스를 공부해 볼게요.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체제가 있어야 되고 UX와 콘텍스, 즉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공간,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앞에서 설명한 위믹스랑 위메이드가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뭔가 하나 빠졌죠? 그게 바로 디바이스 부분입니다. 이 디바이스만 있으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모두 확보가 돼요. 근데 이 디바이스라는 무기가 의외의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 9월 10일 올라온 비덴트 임시주주총의 결과입니다. 이때 장영국 대표님은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비덴트의 사업 목적이 여러 개가 추가가 됩니다. 인공지능, 즉 AI 사업도 하고 화상신호 사업도 하고 사물 인터넷 사업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업도 하고 비추얼 사업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VR, AR, XR 사업도 합니다.
통신망, 스튜디오, 가상세계, 가상현실업, 그래픽, 시각 디자인, 미술품과 보소품을 위탁 판매하고 중개하는 사업, 전자상 거래업과 유통업까지, 그리고 하나 더 못해서 키오스크, 현실 거래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AI도 하고 AR, VR도 하고 버추얼 캐릭터, 미술품, 전자상거래, 현실 거래 모두 다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장영국 대표님을 사내이사로 역임한 날, 이거를 같이 추가한 거는 장영국 대표님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덴트가 갖고 있는 막대한 자본금이라면 너무 막연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비덴트가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위메이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다 차세대 기술에 속해요. 로봇공학, IoT, AI, 메타버스, AR, VR, 블록체인, 클라우딩 컴퓨터. 이거는 유기적으로 기술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은 메타버스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된 김에 이메이드가 대비하려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메타버스는 기능, 진화, 기술적 관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이것들 다 모두가 결론은 정보 검색을 하는 포털 사이트와 SNS를 하는 것과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능과 게임까지 융합을 한 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미래 모습으로 여기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창조된 가상세계, 현실을 복제한 미러세계,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증강현실 세계, 인생 기록 공간. 그리고 메타버스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세계관, 창작자, 디지털 통화, 일상의 영장, 그리고 연결까지. 메타버스의 유형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게임 기반, 소셜 기반, 생활 산업 기반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해도 위메이드 현재 업무랑 협력되어 있는 회사들의 업무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살펴보면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콘텐츠 소비 변화입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놀이와 경험을 중시하는 MZ 세대가 등장을 했고 이들은 즐거워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은 학회나 산업계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고 메타버스를 정의하거나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디지털 세계의 연장선이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세계로 확장되는 도입부에 저희가 와 있는 거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메이드가 그리고자 하는 청사진은 아마도 융합형 메타버스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상 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SNS로 친구랑 소통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국경이 없이 교육도 하고 관광도 하고 거기서 직업도 갖고 재산도 갖고 재산을 거래를 하고 우리 현실 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융합형 메타버스. 먼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뉴스나 논문, 교과서 뭐 이런 데서 접하지도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 위에 있고 이미 그 메타버스가 저희한테 스며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주요된 내용은 끝났고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용한 자료와 본 영상 같은 건데요. 한 번 봐도 좋고 두 번 봐도 좋고 근데 대신 안 보시면 손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보시면 위메이드가 정말 저거를 실현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거고요. 아직 제가 생각했던 메타버스도 레디 플레이 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이 역할을 잡고 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